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어제는 사료주, 물론 오늘도 사료주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급등하는 상당수 종목의 공통점은 철강주입니다. 앞서 최현영 매니저와 함께 휴스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대체 왜 철강주가 이렇게 달아올랐는지, 철강주의 이러한 불기둥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수는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한 번 가는 이런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테마군들은 다 같이 급등이에요. 상한가는 바로 가버리고요. 그쵸. 어쩔 수 없죠. 이제 테마 성향이 있는 섹터가 그런 것이고, 또 지금 증시 자체가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 관련해서 자금이 좀 바로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니야 정윤아 나의 그 투자 원칙을 지키자라고 하다가 이렇게 막 급등하는 테마들 보면 정책들 보면 종목들 보면은 막 따라가고 싶은데 오늘 오른 철강주들은 나름 그래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뉴스가 됐던 게 유럽의 최대 철강 공장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조브스탈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공장이 정말 최대인데 피해를 입으면은 전체적인 철강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이 철강사가 네. 지금 화재가 좀 크게 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세계에서 유럽에서 상당히 큰 철강사면 아마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강사일 거고요. 그러면 아마 고로로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일 거예요. 이 고로라는 게 한번 훼손을 당하면 그것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민간 지역부터 복구를 하지 산업 현장부터 복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짧아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정상적인 가동이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럽의 철강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상당 부분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맞다라면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유럽에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불모지나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 철강이 부족하면 여기저기서 수입을 확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쿼터를 좀 조절하든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기대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철강주 상승이 나타난 거는 이제 오늘 확인을 했고, 그리고 사실 오늘 하루만 오른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올라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이나 이 추세가 유지될 것이냐. 이 철강주들의 상승 그 여부도 전쟁과 같이 움직일까요? 전쟁이 끝나면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될까요? 그렇겠죠. 전쟁과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철강주들이 좀 올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올해 어쨌든 긴축 기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FOMC 의원들 발언하는 거 보면은 다 매파적이에요. 다 매파적인데 시장은 올라가요. 네. 희한하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강도 긴축이 이루어진다면 항상 경기 방어주 혹은 약간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좀 덜 하락하고 좀 주가가 오를 때 좀 더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과거에도. 그러면 지금은 철강사들은 특히 포스코, 이름이 바뀌었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보면 작년 역대 최대치 실적을 갱신했어요. 올해도 상당히 좋은 실적 보일 수가 있고, 그렇죠. 다른 철강사도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좀 우상향 기조 이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4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나쁘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월 중순까지는 좀 점진적인 상승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전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했습니다. 여기도 오늘 철강 관련한 새로운 뉴스가 있는데,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일본에 이어서 영국과도 철강 제품 관세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해서 아직이죠.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네.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이미
좀 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아는 제 기억에 맞다라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먼저 좀 조정을 받았었고 그때 유일하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회담도 못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어져 오는 것이라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이번 영국하고 한 것은 영국이 이제 그 미국의 관세를 부과했었던 것을 좀 철폐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조율되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뭐 그 미국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지금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님은요 이런 글도 올려주셨어요. 지금 뭐 철강주 피크아웃 우려는 해소가 된 건가요? 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고 또 행운 가득님께서는요 철강주들이 전쟁 이외에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수혜주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고 올해도 좀 기대가 됐었던 것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조금 계속 지연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네.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철강 생산을 계속 줄였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렸었는데 중국이 조금 철강 생산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할 정도까지 내고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약간 전쟁 때문에 피크아웃 그 전망이 좀 그러니까 그 시기가 늦춰진 것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뭐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저는 주택 공급 증가가 철강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을 우리가 하루 만에 100만 채씩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년에 그렇죠. 걸쳐서. 네. 결국엔 땅 먼저 파야 되고 땅 파고 나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땅 파는 데만 1년 넘게 걸려요. 근데 지금 당장 땅을 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하고 철강 수요 증가하고는 맞물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건설 현장은 이제부터 계속 그렇죠.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철강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철강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철근 10개 넣을 거 5개만 넣고 막 그런 뭐 부실공사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관련 뉴스로. 그런가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혼나야죠. 네. 혼나야죠. 그 뭐 일부 좀 뭐 안 좋은 중소업체들, 중소업체들이 뭐 부실 난립 공사를 한 거고 어쨌든 지금 철근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철근 공급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도 그랬거든요. 작년 이맘때도 철근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 해서 철근 가격이 엄청 올랐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그 시기별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라 생각하는데 작년 올해가 조금씩 더 심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철강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호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철강 가격이 올라서 철강주들이 상승을 한다면 항상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수혜를 보는 종목군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종목군도 그쵸. 있잖아요. 철강가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만한 대표적인 업종, 각 섹터별의 그 업종 희비는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일단은 철강을 제일 많이 쓰이는 데를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데는 배만 되네. 아오. 다 후판으로 다 네. 도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선사들은 저는 그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사들은 철강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기에 걱정하지 말고 저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철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섹터인데 최근에는 약간 경량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철강 수요를 조금 둔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약간 저는 좀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가전제품 쪽이에요. 하긴 거기도 들어가니까. 네, 가전제품도 이 철판 같은 경우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수요가 높은 게 그 비스포크라든지 이렇게 좀 칼라 간판
가전제품들이 좀 이뻐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칼라 강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상당히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기존의 강판보다. 왜냐하면 색을 또 입히고 코팅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쌌구나.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전제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려야 되는데 제품 가격을 바로 올릴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가전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또 이제 IT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일시적으로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가전 기업들이 조금 영향은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비스포크가 비쌌구나. 저는 그냥 예뻐서 비싼 줄 알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종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철강하면 생각나는 대형주, 대표주들은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사명을 변경했죠. 이 두 기업이 있을 텐데 4월에 열연 강판과 냉연 강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키로 결정을 했어요. 네. 가격을 인상한다. 그럼 이들의 실적에도 변화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실적에 상당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실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실적 저는 작년만큼 실적 좋게 나올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 최고점까지 간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장이 좀 훈풍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저는 30만 원 중반, 34만 원, 35만 원대까지도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 상승을 좀 탄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상승이 기대되는 가장 철강준의 기대주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전망과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뭐 저는 세아제강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구조관하고 배관제 관련돼서의 내수 수요가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배관 시설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예전처럼 단순하게 한 단지의 리모델링보다 대규모 주택 단지가 공급이 된다면 신도시급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면 아예 그냥 이 하수도 처리 시설을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이 이제 뭐랄까 원가 상승분을 조금은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은 좀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전 신재생 에너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특히 해상풍력 관련해서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관광 수요를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관련해서의 개발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늘리는 부분은 이제 시작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 관광 수요를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늘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계속 셰일가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아직은 일부러 안 하고 있다고 해요. 업체들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 진행이 된다라면 수요가 계속 급증할 것이고 관련해서 전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막 다시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고 작년 5월, 9월 이제 다시 그래서 12만 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까지. 다만 이제 지금 약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11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할 수 있겠지만 11만 원을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조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철강을 한번 다뤄봤고요. 여기서 유창희 대표님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